자, 지금 경우의 수 계속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색칠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80번을 푸는 게 조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얘가 난이도가 높으면 대충 풀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5개의 지역에 4가지 색깔이 있고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줬어. 그리고 5가지 구역에 서로 다르게 색칠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색칠을 할 때 원래 제일 쉽게 배울 때 이렇게 배워. 각각의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인접한 친구 있죠. 다른 지역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애 먼저 색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다가 5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다 치자.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왜 5냐 이거. 4죠 4. 4가지 경우를 갖고 가운데 색칠을 할 수 있을 거야. 얘가 색깔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이 왼쪽 친구는 그 색깔 하나 빼고 색칠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친구 가져다 이쪽 색칠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자리 색칠을 하고 싶은데 이 자리는 몇 가지가 돼요? 2가지가 돼요. 너네 둘의 영향을 받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요 자리는 몇 가지가 돼요? 이 친구 너네 둘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2가지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이 친구 곱하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죠. 2 곱하기 2까지구나.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계산을 전부 하시면 요거 곱하면 얼마야? 9. 이거 곱하면 9죠. 81에 4배 하니까 최종 잠깐만 4, 3, 2, 2, 3 맞죠? 계산하시면 14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12 이게 편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144 정답은 얼마? 2번 하고 끝낼 수 있는데 내가 테스트 낼까 하다가 다 틀릴 것 같아서 테스트 안 낸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이라 치자. 색깔은 4개 사용할 거예요. 4개를 가지고 여기를 색칠할 건데 인접한 곳은 색칠하면 안 된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특출나게 영향력이 강하게 없죠. 맞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 문제를 풀 때 내가 여기를 4라고 잡잖아? 그럼 얘가 3이겠지. 그럼 얘가 3이어야 되겠죠. 하나 영향을 받으니까 마지막이 2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이 문제 틀려버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색깔이 누군지 모르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똑같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똑같으면 여기는 하나가 빠지는 거죠. 얘가 2가 아니라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얘네 둘이 다르면, 얘네 둘의 색깔이 다르면 그때 2개가 되죠. 맞아요? 그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첫 번째로 A랑 C가 같다면 어떤 식으로? 서로 만나지 않은 지역 있죠. 이게 같다면 얘네가 같다면 A 지역을 선택하는 숫자가 4개잖아. 4가지를 썼어. 그럼 C라는 친구는 그걸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C라는 친구는 무조건 한 가지로 결정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1 여기까지 써놓고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어때요? A, C가 어차피 똑같은 색깔이니까 빼야 되는 색깔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여기는 3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도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4, 1, 3, 3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로 A랑 C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다른 경우는 그냥 어떻게 세면 되냐면 이제 얘가 4고 얘가 그걸 빼고 3이죠.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제서야 B에다 곱해야 되는 건 얼마? 2가 되겠죠. 2개를 다 빼야 되니까 여기 얼마? 2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4, 3, 2, 2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뭐 해야 돼?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더해야 돼.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쉬운 문제는 그냥 제일 먼저부터 시작을 해서 막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어떤 경우를? 만나지 않는 두 녀석에 대한 경우를 나눠줘야 돼.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쉽게 푸는 거 다 좋긴 한데 아예 틀림이 없고 싶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안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지역 이름을 A라고 부르고 이 친구 지역 이름을 그냥 B라고 부를게. 그리고 케이스를 좀 나눠 놓는 거야. A랑 B가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 지역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당연히 4개죠. 근데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B 지역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1이 들어와야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일단 들어오고 그러면 A랑 B가 같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색칠 먼저 할 건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들어와요?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줄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세 개 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너네 둘이 색깔 하나 빼고 가운데가 색깔 하나 또 빼니까 두 개 빠져야 되겠지? 최종적으로 여기 몇 개? 세 개 써줘야 되겠죠? 아니지, 두 개 써줘야 되겠죠? 색깔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친구 색칠할 건데 이 친구 색칠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빼면 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1, 4 하나, 1 하나, 3 두 개, 2 하나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A, B가 이번엔 다르다고 또 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 A에다가 4개, 그럼 B에 몇 개 쓰면 돼요? 3개 쓰면 되겠죠? 맞아요? 너가 결정되면 그거 다른 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그 두 개가 달라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 어떻게 돼요? 3개가 달라야 되니까 몇 개? 1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마지막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색깔 정해졌으니까 그거 빼기 하나 하면 돼서 3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4가 하나 있고요. 3이 두 개가 있고 2가 하나 있는 상태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거 4, 3, 12에다가 요거 곱하면 6이죠. 12 곱하기 6 하시면 얘가 72 이렇게 나오겠지. 이 친구도 똑같이 72 나오겠죠. 그래서 두 녀석을 합치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144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데 내가 이거 옛날에 처음 강사할 때 헷갈려갖고 원장쌤한테 여쭤봤었거든. 이거랑 이걸 구분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풀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나는 이렇게 풀어볼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설명이 좀 애매해갖고 원장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쭤봤었는데 원장쌤 내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구분할 수 있는 특이한 특이점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네가 무조건 문제를 맞추고 의문사를 안 당하겠다 싶을 거면 어떻게 하면 돼? 모든 문제 다 나눠서 풀면 돼. 그럼 틀릴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항상 매년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81번 봅시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6개 정사각형 1부터 6까지 쓸 건데 색깔은 4개 전부 써도 되고요. 일부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시다 하고 가나 조건을 줬어. 이것도 생각을 잘 하면 되거든요. 지금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하라고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을 살려서 볼 거면 뭐 요런 친구들 아예 안 만나는 친구잖아. 원래는 색깔을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았긴 할 텐데 가조건에서 뭘 시켜줬어? 같은 색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옆에다 이렇게 쓸게. 1번 자리를 색칠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하면 1번 자리는 색깔이 4개밖에 없다 우리.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1번이 정해지는 순간 6의 자리는 경우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거 따라가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과 6이 색칠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뭐 두 번째 내용 맨날 보던 거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쓸게. 그러면 2번을 색칠하자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서 2번 자리를 정해야지 하면 2번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만 빼주면 되죠. 일단은 그래서 몇 개? 3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3번 자리 봅시다. 3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색깔과 이 색깔은 같을 수도 있는 막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이미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이 친구 2번과 6번은 반드시 뭐예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몇 개가 빠져요? 2개가 빠질 수밖에 없겠지.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올 거야. 마찬가지 얘기로 5번 자리도 몇 개 나와야 돼요? 5번 자리도 똑같이 2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4 자리를 볼 건데 이 친구 그러면 이미 이 색깔 자체가 얘랑은 다른 친구잖아. 여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곱해라 라고 하면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써지겠죠. 계산을 전부 다 할 거고요. 여기 이 3개 곱하면 8입니다. 8에다가 4 곱하면 32죠. 거기다가 3까지 곱하면 얼마? 96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최종 정답은 3번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정답률은 그거 치고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색칠하는 문제들 사실 경우의 수 특징인데 본인 머리를 믿고 세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난이도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순간부터 무너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 나였으면 공부를 할 때는 원리를 좀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서 정 못 풀겠다. 그러면 내 머리를 믿고 한번 해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느낌일 것 같긴 해. 그리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내가 원래 숫자 쓸 때 이렇게 쓰는 걸 많이 쓰거든요. 여기 4, 1, 3, 2,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버릇을 하다 보면 얘가 왜 나왔는지 나중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조금 약하다 생각이 들면 이 친구가 누구 숫자인지 주석을 달아놓고 걔네들끼리 곱하는 식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불만 없죠? 자, 82번 당연히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어디 있더라? 85번 볼 거예요. 자, 85번 문제풀이 크게 두 가지. 근데 저는 일단 칸막이 풀이 할 겁니다. 옛날에 수업할 때 한번 한 적 있죠.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는 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전체를 세고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칸막이를 먼저 세우고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웃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세는 게 굉장히 편하죠. 맞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시험 때 만약에 여학생이 3명으로 늘어날까봐 고민이 좀 돼서 문제를 풀 거고, 여기 특징이 이런 거야. 의자가 6개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5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비의자는 몇 개 생겨야 돼? 비의자 1개 생기겠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비의자가 2개가 생기는 식으로 바뀌면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너네가 내가 알기로 그걸 못 풀 거야. 왜냐면 이게 정확히 풀어지는 거 확통해서 풀 수 있고, 그렇다고 또 학교쌤이 굳이 낸다면 뭐라고 할 말은 없는 딱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의자끼리는 원래 구분이 안 돼야 돼요. 그치? 비의자가 2개가 있으면 얘네들의 순서를 세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긴 한데, 지금은 비의자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할게. 남학생 3명 있죠. 추가로 비의자까지 1개 있죠. 맞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엔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을 받은 친구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학생에게만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4가지 대상이 뭐가 돼야 돼? 칸막이가 돼야 돼. 저 4명을 먼저 깔아놓는 거야. 의자 포함해서 4개를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 자리에 여학생이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해설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칸막이로 나열을 할 겁니다. 칸막이 대상은 당연히 남학생과 의자 이렇게. 얘네가 칸막이 대상인데 몇 개예요? 4개예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의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이 되네 안 되네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친구들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요 친구들 자리 바꾸는 경우 4팩 이렇게 가면 되겠죠. 4개가 자리 바꾸는 거 4팩. 자, 두 번째 해설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여학생을 가져다 앉힐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학생 친구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좀 잘 보이죠? 자, 대상이 하나, 둘, 셋, 4개가 앉았어. 누가 남학생이고 의자인지는 안 궁금합니다. 딱 앉았어. 그럼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자리 중에 몇 자리 선택하면 돼? 2자리 선택하면 돼. 여학생 자리는 OP 이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 하시면 어떻게 해도 돼? 5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하고 그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여학생은 OP2, 남학생과 의자는 4팩. 4팩은 계산하면 24죠. OP2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5부터 시작해서 2개 가는 거니까 5, 4, 20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계산은 20이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두 녀석을 뭐 하는 거야? 곱해야 되겠죠. 최종 답은 480 이렇게 되고 끝날 거예요. 알아듣니?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파트 듣는 거 좋은데, 풀이 듣는 거 좋은데 분명 본인 머릿속에서 툭 하고 막히는 지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왜 갑자기 P를 썼지? 같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 근데 이게 그냥 좀 그렇지 하고 듣다 보면은 되게 그냥 흘러간단 말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세요. 좀 이따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칸막이로 풀자 정도의 얘기고요. 똑같이 넘어갑니다. 똑같이 넘어가서 이번에 89번 볼 거예요. 지금 매년 보는 모의고사거든요. 자, 이 친구 문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시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 마부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라인이 몇 개 있냐면 맨 앞라인 하나랑 하나, 둘, 맨 뒷자리까지 해서 총 라인이 4개가 있어요. 마부 앉은 자리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7명이 가져다가 앉을 건데 A랑 B는 이웃해서 앉기로 바라고요. C랑 D는 이웃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에게 뭔가를 지정을 막 해주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웃한다라는 건 옆에 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가족권, 나족권 순서대로 갈 거고 가족권에서 원하는 내용 자체가 A, B가 이웃이잖아. 근데 이게 일렬로 나열이 아니라 둘둘둘씩 나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남은 친구 막 다 앉혀버리고 나서 A, B 앉을 자리를 봤더니 한 명은 마구 옆에 앉아야 된대. 그러면 이웃 할 수가 없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웃을 할 거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A, B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세면 돼?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어디? 세 라인 중에 어느 줄에 앉을지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줄이 골라졌으면 A, B가 앉을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두 명이 자리 바꾸는 몇 팩? 2팩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내가 헷갈릴 것 같다면 계속 이름을 써줘야 돼. 3C1은 뭘 선택한 거야? 라인을 선택한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A, B가 어딘가에 앉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또 고민을 해봐야 돼. 나조건은 이웃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항상 이웃한 걸 빼든가 칸막이를 세우든가잖아. 근데 이 친구는 일렬로 쓰질 않다 보니까 칸막이 세우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웃하는 거 빼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족권은 이미 했다고 치고 그 와중에 전체를 구해보자. 그냥 진짜 생 전체 말고 가족권이 이루어졌다 치고 전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가족권을 했다라는 건 A, B가 어딘가에 앉았다는 얘기죠. A, B가 뭐 이런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이런 자리에 앉았다 치고 전체를 돌려야지 하면 남은 인원이 7명 중에 5명이죠. 그 5명이 그냥 자리에 앉는 경우는 5팩이었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는 기본적으로 5팩까지 있었을 거고요. 그 와중에서 내가 뭘 가져다 빼야 돼? 그 와중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 이웃하는 경우를 가져다가 빼면 상황이 어떻게 나와요? 잠깐 5명 앉는 거 맞죠? 2명 앉고 또 맞고 자 어쨌든 5명 이렇게 앉고 이웃하는 경우를 이제 셀 거면 이웃하려면 똑같이 남은 두 라인 중에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두 라인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라인 중에 하나를 뽑고 거기서 CD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2팩을 붙이고 끝난 게 아니야. 나 5명 앉혀서 그래. 그럼 5명이 앉았기 때문에 2명이 이제 앉았으면 남은 자리 3개죠. 그럼 세 자리에 3명이 앉는 경우 몇 팩이야? 3팩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괜히 숫자 좀 크게 해버렸네. 그래서 5팩은 120 나오고요. 여기 있는 친구 얼마 나와요? 이웃하는 경우 2C1에다가 2에다가 6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전체 5명. 하나, 둘, 셋, 넷, 5개. 이웃 하는 경우 포함해서 앉고 미안한데 요거 하나만 좀 요거부터 바꿔도 될까요? 여기부터 좀 바꿔버릴게. 생각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5팩으로 세고 있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앉았다 치고 5명이 막 앉을 건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맨 뒷자리에 CD가 앉았어. 오케이? CD가 앉고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별 이렇게 앉은 거야. 이 경우랑 세모, 동그라미, 별 요거 경우를 내가 다 세버렸죠.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CD가 이웃했다는 사실이 그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CD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있지.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CD에만 집중을 할게. 오케이? 여기서 CD에 집중을 할 거면 전체 케이스 5개의 자리 중에 CD가 앉는 것까지 이름 써줄게. CD가 앉는 경우, 앉는 좌석의 경우, 이 경우는 5개의 좌석 중에 2개의 좌석을 그냥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몇 팩? 2팩을 하는 경우였겠죠. 맞아요? 그냥 CD 앉는 것만 보는 거야. CD는 저렇게 앉을 거고 이웃까지 해서 앉는다고 치자. CD가 이웃해서 앉을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럼 CD가 이웃해서 앉을 거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인을 정해야 돼요. 두 개 중에 한 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그 라인에 앉기로 했으면 두 명이 자리 바꿀 수 있죠. 2팩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전체 좌석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OC2 계산 잘 좀 해. 이거 5, 4에 1, 2야. 약분하고 계산하시면 10 나오거든요. 여기 10, 이거 2니까 결론이 20까지. 그리고 여기는 4가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1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A,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 계산 좀 할게. 6가지 맞죠?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16가지 맞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남은 3명을 신경을 아직 안 썼지? 그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에 나머지 3명이 자리 앉는 경우 뭐야? 나머지 3명 자리 앉는 경우는 3팩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두고 계산을 하면 6이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A, B 안 치고 C, D 안 치고 나머지 안 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최종 결과 576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처음에 5팩으로 하고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싫었던 게 뭐냐면 5팩으로 계산을 했어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까지 잘 뺐었어야 돼. 오케이? 잘 빼고 얘까지 곱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면 5팩이 120이거든. 거기다가 6을 곱하면 얼마 나와요? 720 이렇게 나오겠지. 그 720까지 경우에서 여기를 또 곱한 그 경우를 다시 빼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경우수가 좀 많아지거든요. 숫자도 커지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 거야. 가를 통해서 A, B를 안 치고 그것만 생각을 해서 걔네만 안 치고, 나를 통해서 C, D를 안 치고, 걔네가 다 앉았으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안 치고. 오케이? 경우를 미리미리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자 이 얘기입니다. 최종답은 576. 혹시 나중에 집에서 풀 때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오시고, 90번은 쉬운 얘기입니다. 본인들 한번 풀어봐. 91번 이 친구 쉬운 건데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저기 뭐야 자주 좀 보였던 문제들이어서, 얘가 하는 얘기는 1학년 2명과 2학년 4명이 들어있죠. 1학년 2명, 2학년 4명 1열로 앉을 건데 1학년은 이웃하지 말아라, 양 끝에는 2학년이 앉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웬만해서 직접 세는 게 좀 싫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직접 세게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 순서 이렇게 갑시다. 1학년이 이웃하지 말아라라는 그 내용을 풀기에는 생각보다 먼저 시작하면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양 끝 자리는 어차피 2학년으로 확정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2학년을 먼저 앉혀놓자. 첫 번째로 양 끝에 있는 2학년을 앉혀야지 이렇게 왔어. 그럼 양 끝에 있는 2학년은 어떻게 하면 돼요? 2학년이 지금 문제 몇 명 있어? 4명 있죠. 그 중에 몇 명을 뽑고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 2명 뽑힌 친구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결과적으로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싫으면 4P2 하세요. 그래서 일단 2학년을 앉혔어. 요 자리는 이미 확정이 난 거야. 그럼 남은 자리 4자리죠. 근데 4자리 중에서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되지 않나 싶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이거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의자도 있고 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봐. 1학년이 이웃을 안 하려면 한 칸 떨어져 있든가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든가 아예 한 칸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애초에 이웃 안 하게 앉히는 방법 자체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는 방법 자체가 1, 2 앉히든가 2, 1, 2, 1 앉히든가 1, 2, 2, 1 이렇게 앉히는 것밖에 없겠죠. 그럼 저렇게 앉힌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우를 세야 돼. 이런 경우에서 얼마가 나오냐? 1, 2학년 자리가 정해졌죠. 그럼 남은 1학년한테 가서 뭐라 하면 돼? 너 둘 중에 하나 앉아 이렇게 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겠지. 2학년한테도 얘기를 하면 똑같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2팩, 2팩이 나올 것 같아요. 1학년 자리, 2학년 자리 계산하면 얼마야? 4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2팩, 2팩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얘도 계산하면 4, 마지막도 4. 최종적으로 요거 3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합치면 얼마? 1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상황. 위에 거 계산 좀 합시다. 4C2는 얼마예요? 4, 3에 1, 2. 약분하면 6 이렇게 되죠. 6에다가 2 곱하니까 이 친구 12가지 경우야.
맞냐? 12가지 맞죠? 12가지 경우야. 둘이 곱하면 144.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 지금 굳이 한번 봐드린 이유가 얘랑 비슷한 뉘앙스의 4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긴 한데 쌤이 그것도 참고해서 만들만 하기 때문에 자리 지정해놓고 4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이웃하는 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고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가 그냥 이거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보이면 직접 세는 것도 망설이지 말자 이 정도 얘기일 것 같아. 넘어갈 건데 92번 있잖아. 해설은 안 할 거고 이거 꽤 옛날 거죠. 2009년. 니네가 몇 년생이지? 10년. 그래 대단하고. 어쨌든 요거 굉장히 옛날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풀어보면 풀만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요? 1, 2, 3 갖고 연속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씩 다 셌던 문제? 그거랑 같은 문제예요. 심지어 얘는 1, 2밖에 없어. 수형도 그려놓고 안 되는 거 제거하면서 하든 편한 대로 푸세요. 93번 2008년도네요. 정답률 36%.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정답률이 36인 이유가 뭐냐? 몸가라서 그랬구나. 몸가라서 그랬나봐.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괜찮은 내용인데 봐봐. 다음 규칙에 따라 4자리 잔수를 할 거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면 당연하거든요. 모든 자리 숫자는 다 다르게 만들 거야. 비밀번호를 만들 때 다 다른 숫자 쓸 거고 회원번호에 쓰인 숫자와 0은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심볼 자체가 0부터 9까지 10개잖아. 근데 그 중에 0은 벌써 빼버릴 거고 회원번호를 쓰지 말래요. 회원번호에 뭐가 써져 있어? 654, 9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저기에 제외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1 쓸 수 있겠죠. 2도 쓸 수 있지. 3도 가능하죠. 4는 돼 안 돼? 안 돼. 4, 5, 6 다 빼고 7 가능하죠. 8까지 가능하지. 9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끝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5자리 중에서 골라서 쓰자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마지막에 4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배수 판정은 할 줄 아시죠? 2, 3, 4배수 판정할 줄 알아 몰라? 안다 하시는 분. 2의 배수 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어요? 3의 배수? 뭔데? 369. 그거 다 더해서. 오케이. 배수. 4의 배수는? 이거 배수 판정은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인간의 소양이다. 2의 배수. 2의 배수 어떻게 판정해요? 짝수. 맞지? 뭐가? 끝자리. 근데 이거는 근데 좀 화가 나. 이거 막. 나 옛날에 저기 여자친구가 댄서거든? 근데 이제 그 공연인가? 그런 거 가갖고 내가 구경을 했는데 그 막 사회자가 시간을 끌어야 되는 시간이었나 봐. 그래서 막 뭔 얘기 하다가 추첨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뭐 10번대 아니고요, 뭐 20번대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막 30몇 번대래. 30번대. 근데 30번대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그거긴 하거든. 30번대는 가능한 숫자 10개밖에 없잖아. 어쨌거나 4의 배수래요. 그럼 내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드냐면 4자리 숫자 만들 거잖아. 4자리 숫자 만들 건데 앞에 2개 무시하고 뒤에 2개를 구경했더니 뭐가 되면 좋겠다? 그게 4의 배수면 좋겠다 이 얘기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얘보단 커야 돼요. 이거보단 커야 된대. 오케이? 그럼 이제 4자리를 딱 써놓고 고민을 해봐. 맨 첫 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갈 만하니? 7, 8. 그렇지 7, 8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자리 7이라고 치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7 몰라. 그 다음 여기에 집중을 좀 합시다. 여기 집중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4의 배수 한번 만들어 볼까? 1, 2, 4의 배수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 2 1, 3 안 돼요. 1, 7 없고요. 1, 8 해야 되겠죠? 1, 8도 없네요. 넘어가서 2, 1 안 되고 2, 3 안 되죠? 2, 8 돼 안 돼? 2, 8은 가능하네요. 다시 3으로 넘어갔어요. 3, 1 안 되죠? 3, 2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3, 2까지는 되고 3, 8 안 됩니다. 오케이? 8로 시작한 8, 1, 8, 2, 8, 3 다 안 되겠죠? 세 가지밖에 없네. 그럼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오케이?
그럼 나는 숫자 이미 하나 썼고 여기 세 가지로 숫자 두 개를 썼어요. 숫자 몇 가지 사용했어? 세 가지 사용한 거죠. 세 개를 사용하고 남은 숫자 몇 개겠니? 두 개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블랭크 칸에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오, 여기까지 하면 두 가지구나 라고 처리가 될 거고요. 결국에 둘을 곱해서 몇 가지? 6가지의 경우가 기본입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심심하면 8을 또 한번 세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끝자리가 8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잖아. 맞아? 얘가 8을 사용해버리면 요런 친구는 마지막에 못 만들긴 할 텐데 대신에 7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고민을 해봐. 그럼 7, 2 이거 되니 안 되니? 7, 2가 되죠. 그렇지? 그래갖고 대신에 이 친구가 1, 2, 7, 2, 3, 2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서 우리들 입장에선 똑같이 6가지가 찍힙니다. 6가지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하면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앞자리가 7이면서 8일 수 없으니까 정답은 1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정답률이 36%밖에 안 된다. 이 정도는 그냥 셌어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넘어가서 94번 볼게요. 요거 좀 어렵습니다. 94번 문제가 좀 길어. 1부터 8까지 있고 그나마 최근 거구나. 고1이긴 한데 1부터 8까지 있고 나열을 해서 A1부터 A6를 만들 거고요.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 C라는 숫자가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문제가 진짜 원하는 건 세 녀석의 합과 세 녀석의 차가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8장 중에 6장을 마구잡이로 뽑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해서 A1부터 A6 이렇게 하겠다 했죠. 잠깐만. 6장의 카드를 그냥 나열하는 거구나, 그치? 모두 일렬로 왼쪽부터 나열한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6장이 뽑히고 그 6장의 카드들로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 줄 거래. 근데 혹시 이거 뭐 해석할 수 있나요? 괜찮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의미야? A1이라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 숫자에 100을 곱했으니까 얘는 100의 자리야, 얘는 10의 자리야, 얘는 1의 자리야. 맞아요? 예를 들어 뭐 2, 3, 5면 235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 밑에 있는 건 10의 자리, 1의 자리, 마지막 이 친구는 1의 자리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릿수 해석이 되면 이제부터 이런 게 써질 것 같거든요. A랑 B랑 C를 합쳐봐. A랑 B랑 C를 합쳐봐. 합치겠다라는 건 뭘 보겠다는 얘기야? 합치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자릿수끼리 합치는 거잖아. 그럼 100의 자리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A1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10의 자리는 누구야? A2와 A4죠. 얘네들을 합치는 거니까 A2 플러스 A4 여기가 10의 자리가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A3 그 다음에 A5, A6 이렇게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은 좀 들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10을 넘어가면 어떡하지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어차피 뭐 합쳐지면 다음 자리 넘어가면 당연한 거니까. 일단 이렇게 식을 썼고요. 내가 원하는 건 쟤네들의 합이 뭐였으면 좋겠다? 5의 배수였으면 좋겠대. 5의 배수 판정 어떻게 하자고? 마지막 자리가 0 아니면 5면 되죠. 그럼 마지막 자리를 담당하는 친구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요 세 개를 합친 게 뭐면 좋겠어? 5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이렇게 나와요. A3, A5, A6 걔가 5의 배수잖아. 말을 이렇게 써볼게. 5M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대신에 M에다가 정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의 조건일 거고, 두 번째 A 빼기 B 빼기 C거든요. A 빼기 B 빼기 C. 얘네들을 가져다가 뺀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거 이제 좀 무시하고 보자. 우리 결국에 중요한 게 누가 중요했던 거야? 결국에 중요했던 게 끝에 자리 있는 친구들이 중요했던 거죠. 맞아요? 여기 있는 끝에 자리 친구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거가 잠깐만 A3, 맞죠? 끝에 자리가 A3 빼기 A5 빼기 A6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뺀 친구도 뭐가 나오면 좋겠다? 5의 배수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5n 이렇게 좀 써볼게요. 오케이? 식이 두 개가 나왔어. 너 입장에서 문자 몇 개로 받아들여져요? 내 입장에서 문자가 4개 정도로, 5개? 5개 정도로 보일 것 같아. 3, 5, 6, mn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있긴 할 건데 다행인 건 얘네들끼리 좀 뭔가 사라져주는 구조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을 더하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2배의 a3는 2개를 더한 거니까 5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고 이제 고민을 해봐. mn은 무슨 짓을 해도 정수야. 내가 굳이 언급을 안 써놓은 것 뿐입니다. mn은 정수야. 그럼 정수에다가 5를 곱하면 이 친구 자체가 5의 배수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2 곱하기 a3를 했는데 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한글 좀 써놓을까? 2 곱하기 a3가 5의 배수여야 된대. 근데 5의 배수가 되려면 어차피 2랑은 관계가 없는 친구인 거잖아. 누가 5의 배수라는 거야? a3가 5의 배수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a3가 5의 배수고 우리가 지금 뽑는 카드는 뭐밖에 없어요? 1부터 8까지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뽑았을 때 5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a3가 얼마였던 거야? 5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따라서 a3가 얼마다? a3가 5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a3가 5인 걸 알았으니까 다시 이 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요 식 다시 정리해서 아래로 내릴게. 5 더하기 a5, a6 그 친구가 5m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a5, a6는 결과적으로 5m-5죠. 맞아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친구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쓰면 두 번째 것도 5 마이너스 괄호 열고 할게. a5 더하기 a6 이 친구가 5의 n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a5, a6 이 친구는 5 마이너스 5의 n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요? 내 입장에선 같은 숫자가 결국에 5의 배수에서 5를 빼는 꼴이야. 아니면 5에서 어떤 숫자를 빼는 꼴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합은 뭐에 관련이 있다? 헷갈리면 이거 해놓을까? 5로 묶어놓으면 n-1이고요. 이 친구 5로 묶어놓고 나면 1-n이에요. 근데 어차피 m과 n에는 정수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 둘은 결국에 5의 배수란 뜻밖에 안 되니까 두 녀석의 합은 뭐다? 5의 배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네가 여기 있는 카드들로 적당하게 두 개를 합쳤어. 가장 큰 숫자가 얼마예요? 8, 8을 뽑을 순 없잖아 우리가. 7, 8 뽑으면 합치면 얼마야? 15죠.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A5, A6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거나 아니면 10이거나 아니면 15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맞아요. 5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하면 돼? 저거에 대한 케이스를 나누면 돼. 첫 번째로 두 녀석을 합쳤는데 그게 5가 나온다면 이렇게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5가 나오려면 카드를 어떻게 뽑아야 돼요? 1, 4, 2, 3 3, 2, 4, 1 이렇게 뽑아야 되죠. 맞아요. 이 친구처럼 뽑을 거면은 기본적으로 순서상 기준으로 1, 4, 2, 3, 3, 2, 4, 1 이렇게 해서 몇 가지? 4가지가 일단 완성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두 개를 결정했지? 맞아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치고 왔을 때 4가지가 나오고 이미 A3는 얼마야? 5인 걸 뽑았어요. A3는 이미 5인 걸 뽑았고 남은 친구 몇 개 있어? 숫자 지금 3개가 결정됐죠. 그럼 남은 숫자 몇 개? 3개만 결정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남은 숫자 3개 어떻게 결정하면 돼? 네가 3개를 썼어.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어. 5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뽑고 추가적으로 아래다 쓸까?
이거 아래로 쓸게요. 여기까지 뽑고 추가적으로 A1 안 구했고 A2 안 구했고 A4 안 구했죠. 맞아요? 얘네들의 경우는 뭐 하면 된다? 얘네들의 경우는 5개 중에 뽑고 나열해서 3개를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5P3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5, 4, 3 곱하는 거니까 결론 60이야. 이 친구 계산하면 60이다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를 가져다가 다 곱한 거, 요거 가져다 이렇게 곱한 게 240까지죠. 맞아요?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240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하면 돼? 너네들의 합이 얼마 나오는 거? 10 나오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1, 9가 만들어지질 않죠. 그래서 28부터 시작해요. 28, 그 다음 37, 그 다음 46, 그 다음 55는 안 됩니다. 그렇지? 64, 이거 계속 있겠죠? 몇 가지 나오겠니? 6가지 나오겠죠? 생각해보면 요거 3개랑 똑같은 거 뒤집혀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6가지,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 몇 가지? 60까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들 곱하면 몇 가지 나와요? 360 이렇게 나오겠네. 자, 세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이번에 A5랑 A6를 합쳤는데 얼마 나오는 경우? 15 나오는 경우야. 그럼 15가 나오려면 뭐밖에 없어요? 지금은 7, 8과 8, 7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몇 가지? 2가지. 얘가 2가지고 뒤에 뭐 하시면 돼요? 60까지 똑같이 있겠죠? 곱하면 120까지가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다 합치면 이거 둘이 합치면 360이죠. 거기에 얘까지는 720까지 나오겠지. 최종 정답은 720까지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날 거고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시험에 내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 조금만 바꿔주면 다 달라지니까. 일단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ABC 있죠. ABC가 자릿수에 대한 표현인 것만 이해를 한번 하시고, 그럼 시험장 들어가서 너가 뭐만 하면 돼? 어차피 너네들이 5의 배수가 된다고 하면 누구만 보면 돼요? 숫자리만 보면 돼요. 아마 시험장에서 바꾸려면 4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바꾸기 좀 힘들어.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3의 배수는 또 괜찮긴 하겠다. 4의 배수 같은 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의 자리, 1의 자리 둘 다 봐야 되잖아. 그 좌표들 찾는 게 좀 힘들어져서 웬만하면 5의 배수 그대로 나올 거고, 5의 배수 기준으로 해서 식 하나 쓰고 식 2개 쓰고, 대신에 중요했던 게 뭐야? 너가 5의 배수니까 문자 한번 설정 좀 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A3가 5의 배수여야 되니까 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가 5일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 있는 풀이들이 다시 계산이 좀 될 거고, 마지막에 요거 계산할 때 여기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A3가 온 걸 또 찾고 멍 때린단 말이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결국에 두 녀석의 합도 5의 배수니까 가능한 5의 배수는 뭐 있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카드가 늘어날수록 좀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거 이상으로 많이 늘리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 5, 10, 15 세 가지 그냥 보는 거고, 순서상 나열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하면 A3, A5, A6 이렇게 3개 결정된 거고, 남은 3개는 알아서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것까지 동시에 곱하는 결론들을 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뭐 이제 풀어주지 않고 싶긴 했는데 또 되게 못 풀 것 같아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다음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nC r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해놓고 1, 2, 3이 있는데 1을 포함해서 r을 선택하는 조합의 수를 골라라 이랬거든요. 식을 1을 포함하고 남은 거 r개를 선택해야 돼요. 응? 여기 중에서 그냥 고르라고? 뭔 문제임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n개 중에 r개 뽑는 건데 얘는 1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줄여. n-1개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r개를 선택할 거야. r-1개 이렇게 또 뽑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n-1개에다가 곱하기 r-1개에다가 이렇게 쓰는 문제네요.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r개로 구성된 건 r번 반복됐다.
NR 조합하는 거 NCR에서 이 친구 기준으로 R분의 N 이렇게 곱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쌤 왜 엠마 1이에요? 이 얘기해드릴게요. 잠깐만. 답 좀 보자. N-1, R-1 R R분의 N. 그러니까 그냥 N,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야. 그 과정을 우리는 NCR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지금 얘가 뭐라 그러냐면 1을 포함해서 하겠대. 그럼 우리는 원래 N개였잖아. 1부터 N까지였잖아. 근데 1을 포함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N개 중에 뽑는 게 아니라 이제 1은 이미 뽑은 거니까 N마 1개 중에 뽑으면 되겠죠. 몇 개 뽑으면 돼? R마 1개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계산되는 게 N마 1씩 R마 1 요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전부 다 가기 때문에 남은 거 다 똑같은 얘기고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냐면 N 곱하기 N마 1에 R마 1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건데 생각을 좀 해봐. 에휴, 뭘 이렇게 됐다고. 1을 포함하는 경우, 2를 포함하는 경우, 3을 포함하는 N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오면 N마 1씩 R마 1이 몇 번 있어요? N번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3까지는 몇 번 있는 거야? 3번 있는 거고 N번 있는 거겠죠 지금은. 맞아? 그래서 계산이 N 곱하기 N마 1씩 R마 1이야 라고 쓴 게 지금 마지막 결론이었어. 이렇게 해놓고 근데 위에 있는 조합 같은 경우는 R개로 구성된 친구야. 조합이 몇 번 반복됐다? C를 몇 번 뽑았다? R번 반복했겠죠. 다시 뭐라고요? R개로 구성된 조합이야. 말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몇 번 반복했겠어? R번 반복했겠죠? R번 반복을 했을 거야. 그럼 반복된 횟수는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거냐면 요 대상에다가 R번 반복된 R은 나눠줍니다. 그게 지금 요 표현이겠죠. 여기 있는 요 표현이 R분의 N에 곱하기 N-1씩 R마 1이야 이렇게 쓰는 거거든. 답은 뭐 4번 이 정도 하고 그냥 끝나겠네요. 이런 문제면 그거겠다. 시험에 나올 거면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 박스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박스 문제는 보통 이런 게 나와. NCR은 뭐라 할까? N마 R팩분에 R팩이 있고 N팩 이런 거죠. 맞아요? NPR 같은 경우에는 그냥 N마 R 요 팩 붙어야지. N마 R팩에 N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네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들 있죠. 우리가 NPR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R팩을 해주면 그 친구가 NCR이야 이거 있죠. 이 과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그 정도 문제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빈칸 문제 어렵니 혹시? 이 문제 말고도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풀 때? 빈칸은 제가 한 20문제 정도 선정을 해서 걔는 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 할 수 있니?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이 있으면 이거 몇 팩이야? K 플러스 1 팩이야. 이런 행동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렇게만 할게. 넘어가고요. 문제 푸는 건 다 그러려니 104번 봅시다. 자, 정삼각형 하나, 정사각형 3개 그러려니 할 수 있고 숫자 6개를 가져다가 선택해서 나열을 할 거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말을 이해를 해야 돼.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1을 4번을 뽑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가족번을 읽어봤더니 뭐라 나와 있어?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 라고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가 제일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 친구가 제일 커. 최고. 자, 나조건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다르다. 얘네들끼리는 숫자가 뭐 해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약간 색칠하는 문제를 숫자로 바꿨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중복을 원래 허락을 하고 있어. 그럼 사실은 원래였으면 뭐 1, 1, 1, 1 이렇게 색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죠. 원래 이래도 됐는데 가족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뭐 최소한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나조건 때문에 얘가 1이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2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4개를 어떻게 나열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 건데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이 얘기 했었죠. 안 만나는 공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겠지, 지금도. 맞아? 얘가 만약에 같은 숫자, 뭐 2랑 2야. 그럼 이 자리에는 뭐만 빼고 들어와도 돼요? 2만 빼고 남은 건 다 들어와도 되는 거 문제 없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랑 3이야. 그럼 얘는 몇 개를 빼고 생각해야 돼? 2개를 빼고 생각해야 돼. 이 문제를 풀 때도 무슨 짓을 해야 돼? 이름을 이제 붙여줄게. 요 자리를 A, 요 자리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부르면 너 입장에선 첫 번째로 B랑 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거 먼저 할게요. 두 번째로 B랑 D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고 이제 숫자를 할 건데 이게 좀 편해요. 6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중복이 허락이 되잖아. 맞아? 얘네가 다르다고 치면 내 입장에서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이 친구가 달라요. 당연히 얘도 다르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권을 읽어보면 A가 제일 커야 돼. 그러면 A라는 친구는 B, C, D보다 전부 다 커야 되니까 숫자 4개가 전부 다른 숫자여야 되겠죠. 맞아요? 너네 둘이 달라? 당연히 얘도 달라? 그것보다도 커야 되니까 A는 또 달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지금 두 녀석을 다르다라고 두는 상황부터 숫자는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숫자는 서로 다른 4개를 쓸 건데 그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거를 무조건 어디다 넣어야 돼? 무조건 A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가장 큰 거를 가져다가 A에 집어넣어 버릴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숫자 6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뽑을 거야. 그렇죠? 이름도 붙여줘야겠다. 숫자 선택 이렇게 할게. 숫자 선택할 건데 숫자 선택은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입장에서는 A를 선택해야 되는데 A는 사실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숫자 4개가 뽑히면 그 중에 제일 큰 친구가 어차피 A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그냥 A 자리를 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뽑힌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B, C, D 자리를 써야 되죠. 맞아요? 근데 B, C, D 자리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나열하면 되겠죠. 다 다른 거니까 B, C, D 자리는 나열을 할 거고요. 나열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3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좀 합시다. 6C4는 뭐랑 똑같아요? 6C2랑 똑같죠? 6C2는 얼마야? 15야. 얘는 얼마야? 6이야. 15 곱하기 6은 얼마예요? 90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 쓰면 몇 가지? 90입니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두 번째 거 볼게. 이번엔 B랑 D가 같아요. 이 두 녀석은 같고 C랑은 다를 거고 A도 다를 테니까 종류가 몇 개면 돼요? 3개면 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숫자가 서로 다른 몇 개? 3개를 써야 돼. 맞아요? BD가 같기 때문에 종류가 하나 줄었어요. 그럼 사용할 종류를 뽑을게. 첫 번째로 숫자 선택. 숫자 선택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 몇 개 뽑자? 3개 뽑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숫자 종류가 3개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자리는 당연히 경우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B, C, D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B, C가 같고요. C가 다르죠. 맞아요? 지금 첫 번째로 숫자 뽑아서 세 종류 뽑아서 한 종류는 A에 집어넣어 버렸어. 남은 종류가 몇 개야? 2개 남았죠. 그 2개를 어디에 줄지에 대한 고민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남은 숫자가 1, 2가 남았다 치자. 그럼 얘가 1, 1, 2일 수도 있고 2, 2, 1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자리 정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펙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네 둘이 한 팀, 이 친구 혼자 다른 팀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펙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너네들을 가져다 곱해서 만들어야 돼. 6, 3 얼마예요? 6, 5, 4에 1, 2, 3이거든요. 1, 2, 3은 6이니까 6끼리 약분될 거 아니야. 5랑 4 남아서 20 나오겠죠. 20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 40 이렇게 될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둘을 뭐 해줘라? 더해줘라. 정답은 13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너네가 집에서 다시 공부하다 보면 숫자 서로 다른 4개, 3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개까지는 그러려니 하다 3개에서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 잘 해보시고, 숫자가 3개 있는 상태에서 숫자 선택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B, C, D 결정할 때 이펙되는 걸 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종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B, D를 한쪽에 두고 C를 한쪽에 두고 두 라인이 생겼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던져준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던지는 걸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펙.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105번은 사실 4점인데 굉장히 쉽거든요. 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인형이 몇 개 있냐면 4종류씩 2개씩 들어있어요. 4종류 2개씩이야. 전체 8개 있는데 나 몇 개 선택할 거야? 5개 선택할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다 다른 거를 뽑았어. 그래도 아직 하나 더 뽑아야 되죠. 우리는 최소한 한 번은 뭐가 돼야 돼? 종류가 겹쳐줘야 돼. 맞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2개 뽑고 마지막에 하나를 뽑으면 종류를 몇 개만 쓸 수도 있어요? 3개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가 케이스를 나눌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케이스, 종류를 몇 개 사용하는 거? 종류를 3개 사용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종류를 3개 사용하겠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 돼요? 1개, 2개, 2개 뽑아가는 경우 이런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가 1개일지 누가 2개일지 이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맞아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종류를 먼저 결정해줘야 돼. 종류 결정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종류가 몇 개 있어 지금? 4개 있죠. 4개의 종류 중에 몇 가지 종류 뽑으면 돼? 3가지 종류 뽑으면 되죠. 이 친구는 4C 1과 똑같을 거고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종류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3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만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도대체 3종류 중에 누가 1이어야 될까? 이 고민이 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 개를 가질 종류를 선택해야 돼. 얘는 얼마? 3개 중에 하나를 뽑자 이렇게 되겠죠. 뽑히면 그 종류는 하나만 갖고 오는 거야. 오케이? 지금 문제가 뭐라 했냐면 같은 종류 인형 구별을 안 한대요. 그럼 내가 이 종류는 한 번만 뽑기로 했으면 얘를 뽑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3C1 계산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 더 고려할 만한 지점이 있나? 없죠. 여기서 뽑히지 않은 종류는 다 2개씩 다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2를 곱해서 12가지 종류가 될 거예요. 다시 종류를 이번에 몇 가지? 종류를 4가지. 종류 4개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1, 1, 1, 2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당연해요. 종류 먼저 봅시다. 종류를 뽑으면 4개 중에 몇 개? 4개. 의미가 없는 짓이죠 이거는. 맞아요? 그럼 이제 너 뭐만 생각하면 돼? 2개를 가질 종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2개 가질 종류. 2개 가질 종류 어떻게 세면 돼? 4개 중에 한 종류는 2개를 가져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 계산하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2가지, 두 번째 4가지. 동시에 있을 수 있나? 그러진 않겠죠.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 16 이렇게 표현되고 끝날 거겠네요. 오케이? 답은 16입니다. 오른쪽 볼 거야. 106번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년 센터에서 체육 동아리 3개랑 음악 동아리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A랑 B는 저 5가지 동아리 중에 동아리를 선택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체육과 음악을 포함해야 됩니다. 체육과 음악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몇 개 뽑는 데? 3개를 뽑는 데.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뭐 3개, 2개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3개보다 미안해. 3개를 뽑을 거니까 음악 2개,
체육 하나든 체육 2개, 음악 하나든 이런 상황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나조건 보면 이 말 좀 어렵거든요.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요 말은 곱씹고 계세요. 일단 우리 가조건부터 해석을 하자. 얘를 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음악 둘, 체육 하나. 두 번째로 어떻게? 음악 하나, 체육 둘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나는 추천을 하는 게 음악 동아리 어차피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음악 동아리에 3개를 가입하는 경우는 없을 거잖아. 맞아? 음악 2개를 가입했다는 건 남은 거 하나 체육일 수밖에 없지. 근데 체육은 3개가 있죠. 그럼 체육 동아리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생각이 이게 편할 것 같아. 5개의 동아리 중에 3개를 뽑자라고 그냥 뽑아버린 거야. 근데 그 경우 중에 유일하게 뭐가 안 돼요? 체육을 3개 뽑아버린 그 경우는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가조건 해석을 저는 여사건으로 풀 거고요. 여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지? 가를 전체에서 안 되는 상황 빼는 걸로 문제를 풀 거고 전체 상황 어떻게 돼요? 그냥 5개의 동아리 중에 몇 개 뽑자? 3개 뽑자 이렇게 된 거였어. 오케이? 근데 저 전체 상황에서 뺍시다. 뭘 뺍시다? 체육에 3개를 뽑은 체육 3개 중에 3개를 뽑은 그런 경우를 빼버립시다. 그것만 빼면 원하는 상황 맞죠? 그럼 OC3은 얼마예요? OC3은 OC2랑 똑같죠? OC는 5, 4, 1, 2니까 약분하면 10이야. 얘는 10이고 얘는 1이니까 둘을 빼면 몇 개? 9개 이렇게 표현되겠네? 맞아요? 그럼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 9가지 경우가 필요한데 문제는 A도 그래야 되고 B도 그래야 되죠. 맞아요? 최종적으로 A의 결론은 81가지가 됩니다. 왜? A랑 B 둘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A가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9가지야. 그렇죠? B가 선택하는 경우도 몇 가지야? 그것도 9가지야. 너를 곱해서 만드니까 8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가를 만족하는 걸 구경했더니 81가지다.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은 미안한데 시간 조금 써서 읽어볼 수 있어요? 읽고 얘가 뭘 원하는지 고민 좀 해봐. 이거 뭘 원하는 상황이야?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가 최소 한 개래. 한 개 이상이어도 상관없대. 그러면 그 적어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A는 선택했는데 B는 선택을 안 한 그 동아리가 0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게. A가 선택, B는 선택을 안 했어. 그런 동아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인데 그럼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을 안 한 게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골랐어요 3개를. 그럼 B는 그걸 선택을 안 한 게 없어야 되니까 다 선택했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을 안 했다는 말 자체가 결국에 B가 A를 따라간 게 몇 번인지에 대한 문제일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선택을 안 한 게 없다라고 하면 B는 A와 완벽히 똑같은 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지 말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조건을 가져다가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냥 전체 케이스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B가 누구랑 A와 모두 같은 동아리를 선택한 경우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아리를 3개씩 하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심지어 얘는 동아리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다른 동아리를 아예 3개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럼 최대가 2개고 아니면 1개거든. 그 경우를 세는 것보다 그냥 A랑 B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빼는 게 편해요. 오케이? 다 따라간 경우를 빼는 게 편해.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81이었던 이유가 뭐야? A가 독립적으로 9개를 뽑고 B가 독립적으로 9개를 뽑은 거죠. 맞아요? 그 경우가 81이었는데 나 조건에서 뭐 해달래요? 전체 상황에서 A, B가 모두 동아리를 똑같이 선택한 경우가 없어야 된대요. 맞아요? 이 경우 몇 가지겠니? 생각해보면 9가지다. 왜 그러냐면 B가 자아를 잃어버리고 A가 도장 찍는 거 다 자기도 따라 찍는 경우일 거 아니야. 그럼 B 입장에선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요? A 따라하기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A가 선택한 9가지 경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요 전체 계산이 9개가 되겠죠. 맞아요? 이해하니 근데 이거? 여기서 네가 전체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B가 A 동아리를 모두 따라간 거 결과적으로 우리는 2개를 만족시키려면 81에서 9개를 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친구 여기 는이 얘들아 얘가 9라는 거 얘가 오케이?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7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72가지 답은 5번. 근데 내가 이거 풀면서 느낀 게 나 조건 많이 생각보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공부를 지금 당장은 문제 없을 건데 나중에 좀 까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108, 109, 110 이렇게 봅시다. 다 풀진 않을 거고요. 그냥 얘는 문제 안 풀고 이렇게 할게.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항상 2개야. 직선 아니면 삼각형. 조금 쌤이 심심하면 뭐 평행사변형. 직선 구성 요소가 몇 개예요? 점 2개죠. 지금 기준 점 2개야. 그럼 우리 입장에선 점을 몇 개 고르면 2개 고르면 직선 하나가 완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일 많이 풀었던 문제 요거에서 원이 있었어요. 원이 있는 상태에서 점을 귀찮으니까 4개만 찍을까? 양심 5개 찍어줄게. 5개가 있었다. 얘가 만드는 직선 몇 개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5개 중에 점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 뽑으면 돼요. 왜 C로 뽑아야 돼? 1번, 2번 뽑는 거랑 1번, 2번 뽑는 거랑 구분이 안 되죠? 직선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C로 뽑은 겁니다. 오케이? 10가지 경우가 생길 거야. 뭐 그 정도 얘기였어. 근데 이제 더 자주 나오는 건 저런 삼각형 혹은 이렇게 생긴 반원 이런 게 제일 자주 나오겠죠? 그럼 삼각형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점이 몇 개야? 7개야. 그럼 원래 7C2 이렇게 뽑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왼쪽 변에서 3개를 뽑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구분이 안 되겠죠? 이렇게 뽑는 거, 이렇게 뽑는 거, 이렇게 뽑는 거 다 구분이 안 되겠죠? 맞아요? 왼쪽 3개 중에 2개를 뽑은 경우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맞아요? 아래쪽 점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중에 2개 뽑은 걸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오른쪽 편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중에 2개 뽑은 걸 빼줘야 돼. 그럼 계산이 7C2에서 빼기 3C2 빼기 4C2 빼기 3C2 이렇게 빠졌겠죠. 근데 내가 왼쪽에 있는 3C2를 뺀 거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니까 꼴 보기 싫어서 뺀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다 빼버렸으면 하나는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여기 하나 또 더해줘야 되겠지. 여기 하나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플러스 얼마? 3까지 붙여서 계산을 할 겁니다. 쌤 근데요 제가 직선 세는 거 그냥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세보니까 좀 편하고 괜찮던데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넘어가 볼게. 109번 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삼각형 개수를 눈으로 세고 있으면 좀 힘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핵심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 이번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직선은 점 몇 개 있으면 된다? 2개 있으면 된다. 그럼 삼각형은 뭐가 있어야 될까? 얘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선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점으로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점으로 뽑을 거면 점 3개, 선으로 뽑을 거면 선 몇 개? 선 3개 이렇게 들어오겠죠. 지금 문제는 선 내용이 맞고 이런 문제들 있죠. 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점 7개야? 여기서 삼각형 만들고 싶어. 어떻게 뽑아야 돼?
그럼 7개 중에 3개 뽑아요. 그럼 삼각형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점으로 뽑을 때도 있고 선으로 뽑을 때도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봤어요. 얘는 4점짜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선을 3개를 뽑으면 되긴 해. 근데 만약에 네가 선을 이딴 식으로 뽑으면 되겠니? 삼각형 나오겠니? 삼각형 안 나오겠죠. 삼각형을 만들려면 반드시 닫아주는 선이 하나 필요하겠지. 이렇게. 맞아? 내 입장에서 그냥 이 정도 생각 들어요. 세로로 뻗고 있는 선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럼 저 6개 중에 그냥 2개 뽑고 가로로 되어 있는 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죠. 저 4개 중에 몇 개 뽑자? 하나만 뽑자. 그러면 3개 뽑히는 걸 거 아니야? 6C2 계산하면 얼마야? 6, 5, 1, 2야. 약분하면 3 나오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15개, 얘는 얼마야? 4개 이렇게 되죠. 둘이 곱하면 얼마? 60입니다 하고 문제 끝날 거잖아. 맞아요? 아, 뭐 그 정도 개념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110번도 한번 다시 풀이를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테스트 이거 넣을까 하다가 참았어. 이 친구 평행사변형 개수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 뽑고 3개,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지. 근데 이번엔 내가 뭘 원해요? 얘를 반드시 포함하길 원해요. 오케이? 그러면 색칠한 걸 포함해야 돼.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저 경우를 가져다가 빼면 될 텐데. 그 다음 바로 이게 끝이지? 행렬이지 그 다음. 세로도 마찬가지. 요건 좀 세야 되겠네. 아이고 귀찮아라.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위쪽 이렇게. 이건 좀 귀찮은 문제인데. 이거는 좀 세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있으면 선이 이게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원래 우리가 5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그래서 원래 OC2 이렇게 뽑겠죠. 근데 네가 선을 만약에 이딴 식으로 뽑은 거야. 그럼 포함이 되겠니? 안 되겠죠. 그냥 이런 경우 하나. 이거 일단 10개 지금. 원래 기본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이딴 경우 이거 되겠니? 안 되겠죠. 이거 되겠니? 이거 되겠니? 안 되겠죠? 몇 가지 안 돼요? 위에서 만든 거 하나, 아래서 한 줄씩 만든 게 2개가 있죠? 2개, 최종적으로 2줄 합친 거 3개. 그럼 여기 위에 것까지 하면 4개가 빠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로선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돼? 6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해하세요? 뭐 10개를 네가 다 세도 상관없는데 원래 10가지인데 그 중에 뭘 빼자? 위에 줄, 아래 줄, 그 아래 줄 2개인 거 해서 총 4개를 뺀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사실 상황이 똑같지 않을까? 이것도 원래 10개였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안 될 거니까 세로도 몇 개? 세로도 6개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얘네 곱하면 36까지 표현하고 끝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잠깐만 행렬 얘기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하고 개념은 15분 안에 다 끝내버리고요. 문제풀이 방금 드린 거 50문제거든요 50문제 제가 풀이 안 합니다. 그냥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 푸시고 저는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 걔네만 쭉 풀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행렬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교육과정 바뀌면서 툭 하고 나와갖고 굉장히 의미 없이 배우거든? 그냥 그래서 이번 시험까지는 좀 잘 버티시고요. 행렬을 구분할 수는 있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행렬이 구분이 되는 게 당연한데 가끔씩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외우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가로가 있고요, 세로가 있죠. 가로, 세로 중에 누가 행입니까? 가로. 얘가 행이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행 하고 자르는 느낌을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요. 이거 원래 그래. 어쨌든 얘가 행이고요. 그럼 열은 알아서 열 수 있겠죠. 아, 그렇군. 그럼 행렬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각각의 위치에 숫자를 써놓을 거야. 숫자 정보들로 들어있고요.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파트들은 컴퓨터 쪽입니다. 컴퓨터랑 공대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공대 갈 사람이 혹시 있나? 너무 먼 일이라 모르나? 알겠어요. 컴퓨터 관심 있는 사람도 없죠? 알았어요. 그래서 너네 입장에서 살면서 쓸모가 없겠다 정도의 얘기일 거고요. 단어들을 말할 때 알아는 듣자. 성분 들어본 적 있어요? 성분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의 구성 요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그 대상을 성분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 표현하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이야. 당연한 건데 행열이니까 무조건 앞이 행이고 뒤가 열이야. 그것만 계속 기억을 하시고, 정사각 행렬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건 조금 애매해요.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거를 정사각 행렬 이렇게 해요. 3 곱하기 3 행렬 이거 뭐야? 정사각 행렬. 뭔 말이에요? 2 곱하기 2 행렬 어떻게 생겼겠니? 네모, 동그라미, 세모, 별 이렇게 있겠죠? 3 곱하기 3 어떻게 생겼겠니?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렇군 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분 i, j에 대한 성분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우리 몇 몇 좌표에 대한 의미를 좀 볼 수 있겠죠. 도서관에서 책 찾아본 적은 있니? 그냥 그 느낌이 좀 커요. 뭐 어디 책장에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일 거야. 뭐 여기 있는 거 뭐라고? A, 2, 1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게 뭐야? 행, 뒤에 있는 게 뭐야? 열. 두 번째 줄, 첫 번째 친구 뭐 이딴 얘기라고요. 이거 어렵니? 어려울 수가 없겠죠. 그렇군. 예시를 잠깐 가요. 행렬 나와 있어요. 얘가 뭘 물어보냐면 행렬의 행의 개수를 물어보네. 아유, 못하겠냐? 아이고, 알겠네. 행렬의 행의 개수 얼마예요? 두 줄이요. 2입니다. 그렇군. 열의 개수 얼마예요? 3입니다. 그렇군. 뭐 그런 내용이구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일단 요 정도 되는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너네 입장에서 내가 올림포스 보니까 행렬 난이도 조금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 행렬에서 굳이 힘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쌤들 입장에서 기본만 좀 하자. 사람답게만 딱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예를 가져다가 행렬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다변수 함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고 그냥 이런 얘기야. i, j로 우리는 행렬의 성분을 표현할 수 있대. 근데 너한테 갑자기 와서 a, 3, 1을 찾아라 이런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i가 얼마였단 얘기야? 3, j가 얼마였단 얘기야? 1. 그럼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변수 두 개에 따라서 숫자가 결정되는 함수겠죠? 맞아요? 그럼 대입하면 얼마? 뭐 이 정도 문제일 거야. 그럼 너 입장에서 a, ij라는 친구를 표현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2차 정사각 행렬 이 친구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뭐 하면 돼? 1, 1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2, 1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1, 2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2, 2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이 정도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 헷갈립니까? 이거 뭐야?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한 거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A, 1, 1인 건 맞죠? 네. 그럼 우리가 I에다가 뭘 넣고 1 넣고 J에다 뭘 넣은 거야? 1 넣은 거예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2니까 너 계산하면 얼마? 2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서로 같은 행렬. 그냥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봐. 행렬의 구성 요소가 뭐야? 행과 열이죠? 그럼 행과 열이 같으면 같은 행렬이겠지?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고 다른 행렬이 있는데 두 행렬이 같대요. 그러면 행과 열이 같아야 되겠지? 근데 행과 열이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그 위치에 똑같은 정보가 그대로 들어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같다라고 하면 첫 번째 위치 똑같아야 돼. 두 번째 위치 똑같아야 돼. 세 번째 같고 네 번째 같아요. 이 정도 얘기겠죠? 아하, 그렇군. 넘어가도록 할게요. 행렬 연산을 잘해야 되는데 들어봐. 연산하면 해야 되는 행동 몇 개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 곱하기를 항상 잘해야 돼. 우리 곱하기만 잘하시면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곱하기만 잘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자, 행렬을 더하겠다. 그러면 각 위치끼리 더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 위치끼리 더하면 돼. 오케이? 빼겠다. 위치끼리 빼면 돼. 불만 있나 혹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같은 위치끼리 더 같은 위치끼리 빼겠다. 근데 이제 실수배도 마찬가지야. 숫자를 곱했다. 그 행렬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모든 성분들을 키워줄 수 있나요? 그것도 뭐 문제는 없겠죠? 이 생각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요 모든 내용이 되려면 같은 위치에 더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얘가 크기가 다른 행렬이면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1, 2, 0, 3, 1, 3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이걸 더하고 싶은 거야. 1, 2, 0, 0, 1, 3 이걸 더하고 싶은 거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뭐가 다르니까? 표현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덧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파트는, 덧셈 뺄셈에서 해야 되는 파트는 크기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냥 완벽히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거를 그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곱에선 안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곱은 어떻게 되냐? 요거 지금 행렬을 곱셈 배운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니요. 따로? 겨울방? 아, 지도 나갔었어? 너 배운 거잖아 그러면. 배웠어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곱하면 되는 거.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더하기 빼기는 다른 점이 뭐냐면 같은 위치끼리 곱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원리는 궁금하지도 않잖아. 그냥 뭐 하면 되냐면 하라는 대로 할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일이 많아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 그 컨셉을 따라와야 돼. 우리는 행렬이야. 오케이? 우리가 A랑 B를 곱할 거야. 앞에 있는 게 누구예요? A죠. 그럼 A는 행끼리 나눌 겁니다. 오케이? 뒤에 있는 B는 뭐겠니 그러면? 열이겠죠. 그럼 얘는 열끼리 나눌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행열이니까 행과 열을 뭐 해야 되겠니? 곱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첫 번째지. 얘가 첫 번째지. 둘이 곱해. 그게 여기 써지죠. 정신이 없네. 여기 써지죠. 끝났니? 아니요.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두 번째랑 이 두 번째랑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되겠죠. 너랑 곱해요. 두 번째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지금 뭐 한 거야? 행열이니까 행과 열을 곱했고 순서는 맞춰줬어요. 순서는 맞춰주고 걔네들을 뭐 하면 돼? 합치면 그게 첫 번째 정보야. 네가 생각을 해봐. 그럼 두 번째 정보 여기를 쓰고 싶어. 두 번째 정보 여기를 쓰고 싶어. 그럼 이 친구는 행은 그대로 두고 열을 그 다음 걸로 바꿔요. 오케이? 그래서 A11과 B12를 곱하면 써질 거고,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뭐 하면 돼? A12랑 B22를 두고 걔를 곱한 뒤에 써지겠죠? 오케이? 지금 순서가 계속 똑같은 거야. 행, 열, 행과 열을 곱할 건데 순서대로 곱하세요. 행열이니까 열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행, 열 곱해서 뒤에 쓰고 밑에 걸로 행이 내려왔어? 그럼 아래줄로 내려와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곱하기를 할 건데 그럼 여기에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방금 전에 더하기를 할 때는 위치가 정확히 다 같아야 됐죠. 크기가 완벽히 똑같아야 됐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행렬을 곱하기 할 땐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너의 행의 개수랑 너의 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말을 반대로 했다. 미안. 요 친구가 행이죠. 맞아요? 한 행에는 열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있죠. 한 열에는 행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얘네가 같아야 돼. 무슨 얘기야? 만약에 2, 1, 0, 3, 0, 2 이렇게 있었어. 이거 뭐 곱하기 뭐 행열이야? 2 곱하기 3이야. 행이 2개, 열이 3개. 2 곱하기 3 행열이 있었고
곱하기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1, 1, 0, 3, 3, 2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거 뭐 곱하기 뭐 행렬이야? 3 곱하기 2 행렬이겠죠. 근데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건 가능하다고요. 곱하기는. 왜? 행열 나눴죠? 그럼 네가 이제 어떻게 쓰면 돼? 써볼까? 첫 번째 친구 곱하면 얼마? 1 곱하면 얼마? 1 곱하면 얼마? 0 2, 1, 1을 합치면 얼마 나와요? 2, 1, 0을 합치면 얼마 나와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게 3이야. 그럼 다시 두 번째 열 봐봐. 2, 3, 6, 1, 3, 3, 0, 3, 0, 0, 2네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6, 3 합쳐서 얼마? 9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밑에 거 내려와. 0 그해야지. 0 보고 아니지 얘 두 개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죠? 요거 봅시다. 밑에 거 내려오면 이 친구 어떻게 나와요? 3, 1, 3, 0,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합치면 얼마? 3. 얘가 행이 하나 내려왔죠? 아래로 해서 뭐가 써져요? 3 이렇게 써져요. 이거 계산할게. 3, 3, 9, 0, 4 이렇게 되니까 1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일단 크기가 끝날 거야. 얘가 크기가 뭐였다고요? 2 곱하기 3에 3 곱하기 2야? 2 곱하기 3이야? 이거 크기가 뭐야? 3 곱하기 2야? 요 라인이 뭐가 돼요? 사라지고 크기가 뭐야 물어보면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쨌든 의미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 이거 빨리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이거 행 몇 개니? 2개. 이거 열 몇 개니? 2개. 그러면 행 열 이렇게 써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곱하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행과 열을 잘 쪼개놓고 어느 정도 노가다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은 숫자라 괜찮죠? A, B, 3 이렇게 나오면 좀 싫겠지? 그 정도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 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 곱을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요런 거 굳이 새로운 연산자 나올 때 꼭 알려주거든? 합을 할 땐 뭐 해도 된대? 교환, 결합, 분배해도 상관없대. 네가 하던 대로 하래.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순서를 바꾸면 행과 열의 내용이 바뀌겠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할 수 없다. 결합은 하셔도 상관없다. 행렬의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럼 개념이 끝난 거예요. 남은 문제 사실상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3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3행 어디야? 다 합쳐.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